안녕하세요. 최동욱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 법인의 스마트 공장 참여 제한 처분, 정부 지원금 환수 처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마트 공장 사업은 공급업체와 참여업체가 협약에 따른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민간 주도형 사업으로 정부와 참여업체가 각각 50%의 사업비를 부담하면 공급업체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 감리기관의 최종 평가를 거쳐 구축 사업을 완료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과 같이 최근 정부가 스마트 공장 부실 구축이 의심되는 사업들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부정수급하는 사례들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총 사업비를 부풀린 뒤 차액을 뒤에서 되돌려받고 자부담금 없이 정부 지원금, 정부 출연금만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이른바 페이백 방식, 그리고 인건비 과다 지급 사례, 또는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인 자가 사업에 참여해 지원금 중 일부를 편취한 사례들을 대대적으로 적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과다하게 교부받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 문제될 뿐만 아니라 최소 3년 이상의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 참여 제한 처분, 정부 지원금 내지 정부 출연금 전액 환수 조치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은 그간 법률이 아닌 협약 내지 지침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던 사업이었고, 그러다 보니 일부 특수한 사례들에서는 행정 제재의 기준 및 근거가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한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법적 성격, 요건 충족 여부 등 행정 제재의 비례성, 적절성 등에서도 문제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공장 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에 제재를 받거나 제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연 그와 같은 제재 처분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엄격히 따져보고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공급기업 및 참여기업으로서 부당하게 3년 이상의 참여 제한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법원에 참여 제한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정부 지원금 환수 조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부당하게 스마트 공장 참여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참여 제한 처분이 무효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성공 사례가 최근 있었습니다. 위 행정법원 승소 판결 이후 최근 저희 법인에는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하게 협약 및 지침에 의거한 다른 정부 지원금 사업들에 대해서도 법률 자문 및 행정소송을 의뢰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으로 문제가 될 경우 참여 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제재 처분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상의 위험에 직면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스마트 공장 사업의 연역 및 참여 제한 처분의 법적 성격 등이 이론적으로 명확하지도 않아서 기업으로서는 잘 알지도 못하는 어려운 복잡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늘 설명드린 판결처럼 법리적으로 소명을 잘 할 경우 참여 제한 처분이 무효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참여 제한 처분, 정부 지원금 환수 처분으로 문제가 될 경우 언제든지 저희 명함 주소로 문의 주시면 신속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차원 최동욱 변호사였습니다.